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서해 남북 평화도로는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북한 해주까지 연결되는 대프로젝트입니다. 이 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단계 구간인 영종 신도 구간이 착공한 건데요. 오는 2025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눌러주세요.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 사업의 첫 단추로 1단계 구간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평화도로 건설은 영종도에서 신도, 강화도를 거쳐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까지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선 추진되는 1단계는 중구 영종도부터 옹진군 신도리까지 총 4.05km 구간입니다. 왕복 2차선 해상 교량과 함께 자전거 도로를 겸한 보행도로가 건립되는데 총 사업비 1,2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준공 시기는 오는 2025년 말입니다. 2025년 평화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북도면과 영종은 기업과 사람이 찾는 기회의 섬, 문화와 이야기가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섬,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해양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섬, 남과 북이 단절을 딛고 평화로 이어지는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섬이 될 것입니다. 평화도로가 건설되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장봉도를 제외한 북도면 주민들은 앞으로 배를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신도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 신도 평화도로는 단순히 지역을 잇는 교량이나 도로라는 의미 이외에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소외지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한다는 출발선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고요. 또 노인분들 병원 다니시기도 좋아지고 응급환자들 후송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은 신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11.1km입니다. 인천시는 2단계 구간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2021년도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경기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종도 종합병원 건립과 인천 DNA 혁신밸리 조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성과로 환경특별시 인천으로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자원수단 정책에 대전환을 제시했다는 판단입니다.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방침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발생지 책임절이 원칙에 입각한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해 시정 방향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입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10% 혜택을 연말까지 유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체계 확충도 다짐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영종도의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인천형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송도 바이오 산업과 남동산단을 연계 인천 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특화 산업과 AI를 융합한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AI 트리플 파크를 송도에 조성하고 이를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트라이앵글처럼 있는 인천 DNA 혁신밸리를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 박 시장은 올해도 환경특별시 인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매립지 종료를 위한 단계를 차질 없이 밟는 건 물론
영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은 송도와 청라, 영종 명칭의 국제도시가 붙어있죠. 사실 인천은 1883년 개항을 통해 서양 문물을 처음 받아들인 국제도시입니다. 지금도 개항장 일대에는 130여 년의 근현대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개항장 일대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개항장 거리입니다. 곳곳에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1883년 개항을 통해 서양 문물을 처음 받아들인 최초의 국제도시 인천의 모습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항장에 간직된 근현대 역사를 첨단 기술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개항장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9세기 개항장이 구현된 3D 지도와 AR 셀카 등을 통해 개항장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개항장 일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집니다. 전시관과 맛집 등 관광정보 검색은 물론 예약과 결제 등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은 AR, VR 콘텐츠들이 다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핸드폰 하나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항장 대표 장소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물포 구락부와 자유공원 일대에 테마 돌담길과 전시공간을 만들고 청년 김구 역사거리도 조성합니다. 첨단 기술을 입은 개항장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반면 사이버 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영종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가 너무 심하게 다쳤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요. 문제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른들의 어떤 그런 관망하는 자세 때문에 아이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중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0.7%,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원격 수업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사이버폭력 비중이 전년 대비 65% 급증했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복도, 운동장, 화장실 등 학교 안이 64.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교 밖은 사이버 공간, 놀이터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 폭력 예방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교육과정과 문화예술 공연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극, 뮤지컬, 샌드아트 등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공연 지원을 11개 교에서 16개 교로 확대합니다. 또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생명존중, 언어문화 개선 주간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부터는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공항철도는 영종대교를 경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갖고 있죠. 지역 수건인 공항철도 환승 할인 문제가 올해 해결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용역 중 특별 할인 카드 활용 방안을 선택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요금은 1,850원이지만 다음 정거장인 영종역에선 2,750원을 냅니다. 요금 폭탄은 물론 환승 할인도 안 돼 버스라도 갈아타면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두 개의 요금제. 청라까지는 통합요금제를 적용하지만 영종 구간은 독립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내놓은 해법은 4가지. 먼저 전 구간을 통합요금제로 변경하되 전체 요금을 400~500원 올리는 것. 지자체 부담은 없지만 서울역에서 청라 구간 이용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증가합니다. 나머지 3개안은 영종 구간 요금만 올리고 손실분을 지자체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인천시가 선택한 개선안은 특별 할인카드를 도입하는 4만. 시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해결을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할인 카드를 적용하는 아닌데요. 네. 4만 금년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관계기관이 부담할 액수와 분담 비율입니다. 공항철도 운임 손실분과 버스 환승 할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나눠질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천시에서 서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할인카드 적용할 시 얼마 정도 인천시에서 돈이 들어가냐 예산이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안에 나왔는데 네. 그 대안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인천연구원에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시도 일정 부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 문제는 오는 28일 배준영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공항철도 요금 폭탄 문제가 연내 해결될 전망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3월 안에 환승요금제 적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공항철도는 영종대교를 넘는 순간 요금이 껑충 뛰고 버스 환승 할인도 안 됩니다. 영종 주민들의 수건인 요금 폭탄 문제가 연내 해결될 전망입니다. 청라에서 운서역까지 통합 환승 요금을 적용하는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영종 주민들에게 특별 할인 카드를 발급해 통합 요금제 혜택을 준다는 보관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인천시와도 저희가 좀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했던 이 민원들이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는 가능한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요금 분담과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부 용역을 보면 영종까지 환승 할인을 확대하면 공항철도 운임 수입 감소액 약 25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버스 환승 할인 부담액도 10억 원 정도 늘어나고 특별 할인 카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0억 원 정도 필요할 걸로 추산됩니다. 인천시는 시 부담액 중 일부라도 정부가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기재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현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에 용역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관은 3월 중에 환승요금제 적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승 할인이 안 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국토부, 인천시, 공항철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통도 분담하고 비용도 분담하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획대로 합의서가 체결되면 연내 환승 할인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 할인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석 달이 소요돼 3월에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회사가 6월 이후에는 다른 계약이 잡혀 있어 개발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합의서 체결이 지체되면 내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학사 일정과 교육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3월에 정상 개학을 하고 등교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원격 수업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학사 일정은 원격 수업을 병행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협의 결과 유아와 초등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 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합니다. 등교 수업의 확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저학년 과밀 학급엔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도 원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사가 능동적으로 수업 시간, 학습량 등을 조정하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장점을 혼합하고 학생은 학습 부담을 줄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연계되도록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 수업과 관련해 모든 학교 일반 교실엔 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대여 수리를 지원합니다. 유아,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직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컨텐츠도 제공됩니다. 오는 3월에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인 새학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첫 접종 대상은 의료진인데요. 다음 달부터 수도권 내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상반기에는 요양시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하반기에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는 중증 환자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3분기부터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대규모의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의 순서는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 등의 변화에 따라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는 코박스 퍼실리티 및 4개의 개별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하기에 충분한 5,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포함하여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에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망하시는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맵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합니다.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의 매립지 정책은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한 뒤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공정한 행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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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도 주민들이 대체 매립지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건 벌써 8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대화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천시가 영흥도 주민들을 무시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은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영도 주민, 인천 시민입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영도 환경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장정민 옹진군수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차원의 특위가 매립지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로 해 장 군수의 단식은 마무리됐지만 영흥도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영흥도 주민들과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위는 오는 2월 말까지 대안을 인천시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GTX-D와 서울 2호선 연계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노선을 공유해 추진하면 1조 6천억 원 이상 절감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영종국제도시에서는 GTX-D와 공항철도 노선을 연계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통국의 2021년도 10대 과제입니다. 철도망 구축의 GTX-D와 제2공항철도,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을 잇는 GTX부터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KTX까지 철도망 확충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착공한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완공되면 송도에서 부산까지 최대 2시간 이상이 단축되는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성 확보. GTX-D는 각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하철과 노선 중복은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제2공항철도는 최근 개선된 BC값이 발표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업성 기준인 1에 못 미칩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중복 노선을 활용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 먼저 계양구 서운동에서 청라까지 GTX-D와 서울지하철 2호선 노선을 함께 사용하고 또 청라 커넬A 지하 구간은 7호선까지 3개 노선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3개 노선이 공용하는 것입니다. 반영시 인천공항행 GTX-D 사업비는 최소 9천억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공항철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서 화물터미널까지 GTX-D와 제2공항철도 노선을 공유하고 1터미널에서 2터미널 구간은 공항철도까지 3개 노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 8.7km 구간을 두 노선이 공용하게 되면 제2공항철도의 사업 비용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추후 제2공항철도의 사업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인천시는 GTX-D와 제2공항철도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경제권 시민연대는 이날 제시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청라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는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청라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라 호수공원에 조성 중인 청라 시티타워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 30층 규모의 국내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 당초 준공 시기는 2023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2023년 완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타워부 건설 계약을 체결했던 포스코 건설과 계약이 해지된 데 이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도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LH가 제시한 공사비는 3,032억 원이지만 건설사들은 4,5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선정마저 무산되면서 청라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자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타가 우리 청라의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또 지연되는 상황이 돼서 청라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고 분노라 표현해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시공비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그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LH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초고층 시공 건설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건설비에 대한 의견과 입찰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LH는 사업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올 상반기 안에 재입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원일로시 상업지역에 추진되는 건축물이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건물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인천경제청은 해당 건축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의 한 공터, 이곳 1,600여 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신축이 추진 중입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음식점, 3층에서 6층까지는 유흥주점, 7층에서 10층은 숙박시설 용도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근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15개 단지 4만 3천여 명이 사는 데다 학교 7개와 학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2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결국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 안건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해 부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청은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버스를 활용해 전용차로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버스 6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올해 안에 18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8일부터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버스가 움직이는 단속 카메라가 되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혼잡과 버스 승객의 승하차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주정차 위반입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 단속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가 10시 정각에 길을 지나며 불법 주정차를 찍었다고 가정해봅니다. 10분 뒤 그 다음 오는 버스도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찍게 됩니다. 해당 불법 주정차는 5분 이상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간선 15번과 30번, 45번 버스 3개 노선에 각 2대씩 모두 6대 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행 중입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버스 18대에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모두 8개 노선 48대로 늘려 시내 전 구간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 바로 트램인데요. 인천시가 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최우선으로 검토 중인데요. 목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트램 노선은 모두 5개. 특히 이중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선도적으로 추진됩니다. 길이는 18.72km. 부평역에서 시작해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거쳐 가자와 동인천을 관통한 후 연안부두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바로 부평을 관통하는 군용선로입니다. 부평역을 포함해 부평 미군기지 그리고 삼보급단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부평 연안부두선은 이곳 군용선로를 활용해 건설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3,935억 원. 인천시에서 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 원도심 재생 지원을 위해서 도시철도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트램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트램 노선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농민들은 해마다 전염병과 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죠. 고령화돼 일손도 부족한데 힘도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돼지 축사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힘차게 날아올라 소독용 약재를 분사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붕이나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도 꼼꼼히 분사합니다. 이 넓은 축사를 소독하는데 불과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약재를 뿌렸다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리는 방역 작업입니다. 방제 드론을 처음 이용해보는 농장주도 드론 방역의 높은 효율성에 만족을 표합니다. 언젠가는 그 지붕에도 소독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지만은 그 지붕의 그 소독 크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방지하니까는 그 좀 편리한 그 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람이 직접 뿌리는 방역은 약품 중독 등의 안전사고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방역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방제법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가 방제 범위를 지정해주면 드론이 경로를 따라 약재를 살포하므로 효율이 더 높습니다. 조정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할 때보다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구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독하기 어려운 축사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독기로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 드론을 활용하면 소독하기가 좋고 빠른 시간에 쉽게 소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축 방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축 방역을 위해 드론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임대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의 수거원 사업이던 남동 논현도서관이 지난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과 논현중앙공원이 자연스레 연결되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공원을 병풍 삼아 조성된 남동 논현도서관. 정문을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넓은 개방감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1층에 자리한 어린이 자료실. 다양한 책과 교구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종합 자료실엔 다양한 서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고요. 왔다 갔다 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막상 와 보니까 굉장히 널찍하고요, 쾌적하고 깨끗하고 해서 좋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섰습니다. 회의와 소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실을 마련했습니다. 또 각종 발표회와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도 조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과 도서관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산책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던 노년중앙공원이 신설된 도서관과 자연스레 하나가 되면서 책과 사람, 자연을 잇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ICT 콘텐츠가 탑재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내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놀이 학습 그런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전래 만화 동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 노년도서관은 정기 휴관일인 금요일을 제외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남동구는 내년 2월까지 간석 4동과 만수 5동, 서창동에 3개의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